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직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머지않아 자주 찾는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탐닉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마약, 음식, 도박, 쇼핑, 게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침이 됐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습니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교수이고 이 책의 저자인 애나 랩킨은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지는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 쪽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적응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지며 우리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앞서 선택한 쾌락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추구자입니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세상의 시험에 너무나 잘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도한 도파민에 둘러싸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덜하더라도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개인 수준뿐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는 21세기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져야 할까요? 신경과학자 데니얼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감각적으로 풍부하지만 인과적으로는 빈약합니다. 우리는 도넛이 맛있다는 걸 먹는 순간 알지만 도넛을 한 달간 매일 먹으면 허리살이 2kg 찐다는 사실은 직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점차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도파민 상품이 말 그대로 곳곳에 널려 있어서 누구나 강박적 과용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중독 대상은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뿌리내렸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책 도파민 네이션에서 말하는 몇 가지 자기 구속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 구속,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 자기 구속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물리적 전략, 순차적 전략, 범주적 전략으로 나뉘죠. 자기 구속은 중독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중독 대상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을 구속해야 합니다. 중독된 것을 다시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쾌락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구속은 현대의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도파민 상품에 한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음주 연령 제한, 코카인 소지 금지법 같은 외부 규칙과 제재로는 도파민의 유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자기 구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려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유튜버 자청이 사용하고 있다는 휴대폰 감옥도 물리적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에 속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면 집에 있는 술을 다 버리는 것, 도박이나 쇼핑 중독 등에 있는 사람들은 약물로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
SNS 중독자라면 계정을 탈퇴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것, 음식 중독이라면 위를 줄이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도파민을 제어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당장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던 미래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유혹거리를 이기기 위해 책에서 말하는 물리적 자기 구속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신념을 더욱 단단히 만드셔서 어떤 유혹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의 중독 증상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욕구의 크기가 크지 않고 결정권이 내 손에 있기에 물리적으로라도 빠르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휴대폰 감옥을 주문해 보세요. 몇 시간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생각 없이 폰을 만지는데 소비했던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신다면 전과는 달리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순차적 자기 구속, 시간 제한과 결승선. 누군가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받는다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행동경제학자 안느리느 브레트 빌르 옌슨과 그의 동료들은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미화로 약 14,600달러에 해당하는 10만 크론의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에게 돈을 당장 받는 대신에 조금 덜 받을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전부를 받을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약물을 사용 중인 이들 가운데 20%가 돈을 지금 당장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과거 중독자 중에선 4%, 중독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선 2%만이 당장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독의 경향이 심할수록 미래의 보상을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통제 성분 중 하나인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연구 참가자들은 미래를 평균 9일로 나타냈고 건강한 일반인은 미래를 평균 4.7년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현저한 차이는 우리가 중독성 있는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시간적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방에 도파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사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답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답을 찾는 동안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되는 우리나라는 더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성격 급한 우리 민족들은 빨리 처리되는 그리고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오늘날 점점 더 늘고 있는 여가 시간과 그에 따르는 지루함은 쾌락을 더 자주 원하게 되며 이러한 쾌락은 노동에 쓰지 않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편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동 자체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청년들의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자극과 도파민에 중독되어 노동을 해야 할 의욕과 의지가 저하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쌓인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고하지 않고 인내력이 떨어지고 현재의 자극에 묻어져 더 심한 자극을 찾다 보면 요즘 이슈가 되는 마약에 중독되어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뉴스에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자주 보게 되거나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증세를 다스리기 위해 NRMP가 말하는 자기 구속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 제한과 결승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등으로 기준을 잡아 시간적 기회를 줄이고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만 쓸 거야, 주말에만 쓸 거야, 오후 5시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자기 전에는 절대 안 쓸 거야 하면서 다짐하는 식입니다. 또는 시간 자체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 때까지, 아니면 과제를 마치자마자, 아니면 학위를 딴 후, 아니면 승진을 할 때까지 등 스스로 정한 결승선을 지날 때야만 보상받는 식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구 결과처럼 우리는 중독성 있는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시간적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증상에서 멀어지고 싶다면 시간적 제약을 두어 시야를 넓힘으로 자신이 중독 증상을 통제했을 때 얻어지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망했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시간을 설정함으로 먹는 것, 노는 것, 넷플릭스 보는 것 등 자잘한 현대시대에서 겪을 수 있는 중독 증상을 통제해 꿈꿨던 미래의 나의 모습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적 자기구속, 넓은 그물을 쳐라. 범주적 자기구속은 도파민을 여러 범주로 나누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도박 중독자들은 스포츠 도박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TV로 스포츠 경기 보지 않기, 신문에서 스포츠면 읽지 않기, 스포츠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보지 않기, 스포츠 관련 라디오 듣기, 관두기 등 중독에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에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책 저자인 애나 램킨은 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만 있지 않다. 현대인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순간의 고통, 현재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저 놀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우리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자극적인 것을 잔뜩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 자극이 주는 쾌락에 빠져 잠깐의 지루함도 못 견뎌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순간의 고통도 참아내지 못하고 당장의 자극으로 현재의 고통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쳇바퀴 굴리듯 출퇴근하는 고통을 끊고 성공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쾌락을 위해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나. 몸이 무거워져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만 눈앞에 떡볶이를 선택하는 나. 우리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그때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책 저자 애나 램킨은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 든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눈앞에 떡볶이를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상황에 고통을 느끼고 바뀌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고 자극적인 것들에 중독되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처음 피하고자 했던 고통이 몇 배로든 불어나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얼마쯤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댈 수 있는 기분 좋은 도피라면 무엇에든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중독성 있는 대상과 행동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이 되지만 길게 보면 우리의 문제를 키웁니다. 애나 램킨은 많은 환자를 상담하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스스로 구속했을 때 그 후에 느껴지는 해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속하는 것보다 나의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적인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내 삶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얻으려면 그에 따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의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신 여러분들이 주위의 수많은 자극과 유혹을 통제하고 자체적으로 나를 구속하고 더 나아가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 몰입해 나가는 삶을 사신다면 앞으로는 많은 중독에서 벗어나 어디든 매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